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29일은) 9대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전남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보도에 장희원 기자입니다. 아침 8시 반쯤 출근 시간대부터 시민들이 하나 둘 투표소를 찾습니다. 출근 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도내 298곳의 사전투표소에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남은 지난 8대 지방선거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각 31%와 56%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참여 열기를 보여 이번 선거에서도 높은 투표율이 예상됩니다. 유권자들은 전남 광주 행정통합을 계기로 지역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길 기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방 분권화 또 서울 중심에서 지방에 대한 발전들이 균등하게 다 이루어져야 인구도 분산이 되고 이제 아기 출산 문제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증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보다는 시민들의 삶을 먼저 챙기는 정치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민생에 직접적으로 조금 좀 힘 좀 써주시고 할 수 있는 사람, 너무 정치적인 거 말고 조금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생각을 하고 뽑기는 하고. 지역민뿐 아니라 타 지역 유권자들도 내 고장에 필요한 일꾼을 뽑는다는 마음으로 사전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서로 이익을 두고 싸우지 않고 국민이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진행되며 본투표는 6월 3일 실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 목포는 과거 3대항 6대 도시로 명성을 떨치며 서남권의 중심지 역할을 했지만 지금의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인구 20만이 붕괴될 위기에 놓였고 청년들이 빠져나가면서 소멸의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는데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를 구하겠다며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각 후보들이 진단한 목포의 문제점과 해법을 고정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흔적은 빛바랜 간판 뒤로 사라졌고 거린 한산하기만 합니다. 한때 전남 경제의 심장이었던 목포는 제조업 침체와 청년 유출이란 구조적 위기에 갇혀 있습니다. 인구 20만 명 선마저 무너질 기로에 선 지금 올해 지방선거에 나선 4명의 후보는 저마다의 처방전을 들고 유권자 앞에 섰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성희 후보는 재정위기와 청년 유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목포가 처한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해법으론 깨끗한 행정기반 위에서 해양 자원 등을 활용한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을 통해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통합특별시의 해양 경제 수도로서 목포가 발전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산업과 또 경제 활성화 두 축을 동시에 이끌어서 경제 정책과 해양 정책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전략적 투자와 전략적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 정책적 배려도 당연히 우선순위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선웅 후보는 목포의 문제를 원도심과 경기 침체로 규정하고 젊고 역동적인 변화를 통해 정체된 목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주요 공약으론 원도심 재생과 친환경 스마트 도시, 트램 도입, 경제 체질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원도심을 살리자. 싱가포르에 있는 가든스 바이 더 베이와 같은 그 식물원을 만들어서 관광객들도 찾고, 두 번째로는 홍콩 트램을 모티브로 한 무가선 트램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교통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그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홍률 후보는
준비가 부족한 전남 광주 통합이 목포와 서남권의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관록을 바탕으로 무한반도 통합에 이은 광역도시 구축,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신재생에너지 국가산단 건설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지막 출마했습니다. 목포, 신안, 무안 통합을 확실히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내서 또 국가산단 60만 평을 확실하게 해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청년이 찾아오고 취직하러 들어오는 그런 목포를 만들어서 정의당 여인두 후보는 거대 담론 대신 시민주권 행정과 목포 국제문화도시, 생애주기 돌봄도시 조성 등을 제시하며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 목포는 기득권 다툼과 개발 중심의 행정이 문제였다며 시민 삶에 집중하는 전략을 통해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K 목포 국제문화도시, 즉 다시 말씀드리면 3시간 관광도시에서 1박 2일 체류형 문화향유도시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동혁신도시. 세 번째로는 지역순환 경제도시. 돈과 일자리가 즉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가 지역에 그대로 남을 수 있는 4명의 후보가 내놓은 해법은 제각각이지만 이번 선거가 목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점엔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산업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교통이 발달해 인구가 유출되고 신도시 수평 이동까지 더해지면서 이른바 이중빨대 현상에 직면한 목포. 과거 3대향 6대 도시의 영광을 재현할 진짜 구원투수는 누구일지 목포 시민들의 엄중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순천시장 선거에도 열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거리 유세와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요. 자신만의 강점을 내세우며 순천 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손은모 후보와 진보당 이성수 후보, 무소속 노관규 후보는 이른 아침부터 거리 유세를 이어가며 유권자들과 접점을 넓혔습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순천을 바꿀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강점을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은모 후보는 민주당 후보라는 안정적인 행정 추진력과 중앙 정치권과의 협력을 최대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저는 민주당 후보입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더욱이 순천 출신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함께 각부 장관들을 연결할 수 있어요. 이게 강력한 민주당의 힘이고 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당 이성수 후보는 거대 양당 중심 정치에서 벗어나 시민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해온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생과 서민 경제를 가장 잘 아는 생활정치인 이미지를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불통과 독단의 시대,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가지고 순천 시민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성수입니다. 이성수가 순천 시민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정말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순천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무소속 노관규 후보는 진검다리 3선 시장 경험과 시정 성과를 앞세워 검증된 행정력을 강조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등 기존 성과를 토대로 도시 성장의 연속성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주 여건을 미래형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장 공부가 많이 되어 있고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과 이제까지 호흡을 많이 맞춰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완성하는 데는 제가 가장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순천시장 선거는 민주당과 무소속, 진보정당의 3파전 양상 속에 부동층 표심이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본투표 전까지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공략에 집중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여수시장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학, 조국혁신당 명창환, 그리고 무소속 원용규 후보는 저마다 위기에 놓인 여수 경제를 살릴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유동인구가 많은 무선지구의 한 교차로로 향한 더불어민주당 서영학 후보. 서 후보는 여수 미래펀드 조성과 소형 모듈 원전 유치 등 굵직한 공약을 이끌어갈 여당 후보론을 앞세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네, 저는 행정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중앙과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졌습니다. 여수 시장이라는 자리는 정치적 네트워크와 경험을 가진 자가 지금 여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맞서는 조국혁신당 명창환 후보는 둔덕동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만나며 바닥 민심을 훑었습니다. 명 후보는 아리백 국가산단 조성과 청년 만원주택 500호 공급 등을 약속하며 여수의 체질을 바꿀 개혁적인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한 30년 행정 전문가입니다. 여수가 가지고 있는 산단, 관광, 민생 위기를 연습 없이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준비된 행정가가 해결해내겠습니다. 인물론을 내세운 무소속 원용규 후보는 새로운 경제 돌파구를 약속하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원 후보는 여수 관광공사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회 발전 특구를 통한 기업 유치 공약을 내세우며 여수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점과 리더자로서 갖춰야 될 실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후보보다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여수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뜨거운 유세전을 펼치고 있지만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은 공약 실현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산단 대전환과 청년 인구 유입 등 과제 앞에 누가 더 정교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유권자들의 날카로운 검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도는 29일 도청에서 제6차 전남-광주 행정통합 주요 과제 추진 사항 점검 회의를 열고 통합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데이터 전환과 시스템 개편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전남도는 6월 한 달 동안 민원 시스템 일시 중단과 대체 수단 등을 TV와 SNS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특별법 권한 이양 특례 대응과 기초지자체 사무 이양, 법정계획 통합 등 주요 통합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 측의 불법 홍보물 발송 의혹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 후보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특정 후보 측이 우체국을 통해 관외 유권자들에게 편지 형식의 홍보물을 발송하며 지지를 호소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며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불법 선거운동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깨끗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의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1.30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전남의 1분기 출생아 수는 2,5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3%, 341명이 증가했습니다. 전남도는 맞춤형 임신 출산 지원 정책을 펼쳐 출산 친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남도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난 18년 동안 매월 20만 원의 출생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산후조리원 7곳을 운영해 저렴한 비용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2026년도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5,010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본 예산의 세입 결손으로 지연됐던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집중과 교육행정 통합 기반 조성, 학교 교육 활동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전남도 이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전남교육청의 올해 총 예산 규모는
본 예산 4조 4,410억 원보다 약 11% 증가한 4조 9,420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MC에너지가 창립 44년 만에 목포 원도심으로 이전했습니다. MC에너지는 29일 목포시 명륜동 일대에서 신사옥 이전 행사를 갖고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혁신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C에너지는 앞으로 미래에너지 사업 확대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최초의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전용 기숙사가 영암군에 조성돼 오는 6월 10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기숙사는 영암읍 동무리에 지상 4층 30실 규모로 건립됐으며 간호사 교대 근무 특성을 반영해 1인 1실 형태로 운영됩니다. 입주 대상은 영암군 소재 민간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보증금 50만 원과 월 임대료 15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암군은 이번 기숙사 운영이 농어촌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의료 복지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지역 소상공인 업소 활성화를 위해 수국길 축제를 앞두고 내돈내산 SNS 리뷰 행사를 진행합니다. 강진군은 6월 한 달 동안 방문객이 지역 소상공인 업소를 이용한 뒤 SNS에 사진과 후기를 게시하면 한 건당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지역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4회 강진 수국길 축제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보은산 V랜드 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완도군이 영농철을 맞아 물가 상승 등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득 안정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완도군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 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9,7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68억 원을 들여 1인당 7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증을 발급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완도사랑 상품권으로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이 해마다 반복되는 해수산 종사자의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권침해 범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목포 해경은 8월까지 선원과 근로자 등을 상대로 한 폭행, 협박과 노동 강요, 김 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약취, 유인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피해자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 심리, 상황 평가 제도와 임시 숙소 제공 등 피해자 보호 지원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제15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대학생 일반부 대상과 학생 청소년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담양소방서 소속 특전구급대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폐소생술과 상황 대처 능력을 인정받아 대학생 일반부 전국 1위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신안소방서 대표팀 조선왕조 실록셀록은 학생 청소년부에서 침착한 응급처치 능력을 인정받아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도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입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서 2026 여수세계선 박람회와 관련해 여수시 외유성 출장의 문제점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민협은 5월 29일 성명을 내고 산단 불황 등 지역 위기가 심화되는 반면 최근 4년 동안 선박람회 준비를 명목으로 여수시 공무원들이 100건 넘게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출장의 일정을 살펴봐도 선박람회 준비와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며 여수시와 여수시 이외에 최근 5년 동안 진행된 모든 해외 출장의 목적 등이 담긴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시민 거부권이 보장된 독립적 해외 출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